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제일 이상한 전화를 받았던 날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객님, 아버님 유언장 저희가 보관 중인 원본이 찍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이요. 그 유언장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딱 한 번만 당부하신 거였습니다. 너는 사람을 믿어도 종이는 꼭 확인해라. 저는 올해 58입니다. 서울에서 큰일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합니다. 아침에는 국화 냄새 맡고, 점심에는 장미가시 뽑고, 저녁에는 리본 묶다가 하루가 끝납니다. 저는 원래 말이 많지 않습니다. 손님이 울면 같이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고, 손님이 웃으면 그냥 같이 웃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먼저 울 뻔했습니다. 유언장 원본이 찍혔다니요. 저는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지금 누구세요? 아버님 유언장을 맡기신 곳입니다. 고객님, 성함이 맞으시죠? 저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상대는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원본에 손댄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가면 됩니까? 가능하면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꽃냉장고 불도 껐습니다. 그날은 장사를 할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 전화가 오기 2시간 전, 저는 어떤 문자를 받았거든요. 누나, 아버지 유언장 얘기 그만해요. 사람들 보는데 창피해요.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남동생은 49입니다. 말이 번지르르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저를 누나라고 부르고 뒤에서는 누나가 예민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문자에 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언장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만해요라니요. 마치 제가 뭘 떠벌리고 다닌 사람처럼요.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아, 이건 뭔가가 있구나. 저는 서류 가방 하나 들고 유언장 맡긴 곳으로 갔습니다. 건물 로비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 투명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이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종이 오른쪽 아래가 찢겨 있었습니다. 그냥 찢긴 게 아니었습니다. 찢긴 자리를 테이프로 다시 붙였다가 다시 떼어낸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저렸습니다. 이걸 누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열람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봤는데요. 직원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남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동생을 의심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 동생을 믿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에도 동생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누나 편이야. 걱정하지 마. 그 말이요. 여러분, 내가 누나 편이야.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이 풀립니다. 특히 장례 치르고 나면 마음이 허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동생 이름이 열람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유언장을 누가 찢을 이유가 있나요?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용을 제가 지금 확인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손으로 종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 재산은 장남에게 상속한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둘이다. 둘 다 내 자식이다.
아버지는 제가 꽃집을 시작할 때 작은 봉투를 주셨습니다. 안에는 돈이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는 못 준다. 대신 이건 내 마음이다. 그리고 동생한테도 같은 봉투를 줬습니다. 동생이 뭘 해도 아버지는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장 첫 줄이 장남에게 전부요? 저는 딸입니다. 동생은 아들입니다. 이 문장 하나로 저는 아버지의 인생이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아버지 글씨 맞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씨는 복사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확인하는 건 서명과 도장입니다. 서명은요? 직원은 잠깐 머뭇했습니다. 서명이 조금 이상합니다. 저는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이상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서명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압력이 다르고 선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요? 정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밀 확인.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였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썼는지, 누가 따라 썼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고 동생이 받았습니다. 누나, 왜? 너 유언장 봤니? 뭔? 유언장? 너 이름이 열람 기록에 있어. 아, 그거 누나가 하도 예민해서. 내가 확인해 준 거야. 확인해 줬다고? 누나가 믿을 만한 데 맡겼는지 보려고. 찢긴 건 뭐야? 동생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누나, 그건 원래 좀 낡았잖아. 테이프 흔적이 있어. 누가 붙였다 떼었어. 누나,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한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 마음이 확 내려갔습니다. 피곤하게 한다. 이 말은요, 상대가 내 질문을 받고 싶을 때 나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나를 바보로 보니? 동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누나, 솔직히 유언장은 어차피 법대로 가는 거야. 괜히 소란 피우지 마. 법대로면 더 확인해야지. 누나, 꽃이나 팔아. 이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요. 여러분, 꽃이나 팔아. 저는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꽃을 판다고 해서 사람을 모르는 줄 아나요? 제가 꽃을 판다고 해서 아버지 딸이 아닌가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원본 사진을 찍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열람 기록도 출력해 주세요. 가능합니다. 저는 종이 한 장을 챙겼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날 저는 꽃집 사장이 아니라 제 이름을 지키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변호사까지 찾지 마. 가족 망신이야. 여러분, 저는 변호사라는 말을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먼저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동생은 이미 그 다음 단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갈지, 무엇을 할지 미리 겁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희 둘 싸우지 마라. 그 말 때문에 저는 더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아버지, 유언처럼 살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버지가 원한 건 참는 딸이 아니라 서로 속이지 않는 가족이었을 겁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꽃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물건이 들어있던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 도장, 통장, 그리고 작은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찾던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준 봉투. 그 봉투 안에 작은 종이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은 두부다. 하나는 맡겼고 하나는 집에 숨겼다. 여러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두부를 만들었다고요. 그 종이 끝에는 장소가 한 줄 적혀 있었습니다. 꽃 냉장고 아래. 저는 꽃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가게 열쇠가 손에서 덜컥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냉장고는 무겁습니다. 혼자 밀기 힘듭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밀었습니다. 바닥 틈에서 낡은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 위에는 아버지 글씨가 있었습니다. 딸에게. 저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종이가 한 장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 재산은 딸과 아들에게 반씩 준다.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제가 알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눈물이 멈추기도 전에 저는 또 한 번 얼어붙었습니다. 그 유언장 맨 아래에 아버지가 이런 말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내 도장을 누가 함부로 쓰면 그 사람은 내 자식이 아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뒷목이 서늘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며칠 전 제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누나, 아버지 도장 어디 있어? 정리 좀 하게.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겠지.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수상했는데요. 그때의 저는 그냥 슬픈 딸이었습니다. 저는 유언장 두부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글씨, 서명, 도장 위치, 그리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맡긴 유언장은 누가 고쳐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동생을 불렀습니다. 따뜻하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똑바로 말하려고 했습니다. 동생이 들어오자마자 제가 말했습니다. 너, 아버지 도장 가져갔지. 동생이 웃었습니다. 누나, 나를 도둑으로 몰아? 웃지 마. 유언장이 두부야. 동생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누가 그래. 아버지가 써놓으셨어. 그런 거 없어. 저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동생이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누나, 이거 누나가 만든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이 나왔습니다. 누나가 만든 거 아니야?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동생은 이미 끝까지 갈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내밀면 조작이라고 할 생각. 저는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그럼 확인하자. 뭘 확인해? 글씨, 서명, 도장. 다 확인하자. 동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나,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 남매 끝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끝내는 건 내가 아니야. 내가 시작했어. 동생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누나,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힘든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나 빚이 있어. 그래서 잠깐만 넘기려고 했어. 여러분, 잠깐만이라는 말. 그 말은요, 남의 걸 빼앗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저는 동생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잠깐이든 뭐든 너는 아버지 유언장에 손댔다. 동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아버지 뜻대로 싸우지 말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뜻은 싸우지 말자가 아니라 속이지 말자였어. 동생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뺐습니다. 그때 동생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사실 이거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동생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야? 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랑 친했던 교회 사람.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제 어깨를 안고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님, 걱정 마요. 제가 도울게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동생 등을 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 그 사람 이름 말해. 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그 사람 우리 꽃집도 알아. 누나 장사하는 거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이 누나가 돈 관리 못한다고 했어.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해?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 누나가 받으면 다 날린다고.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욕이 아닙니다. 이런 말입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다. 그 말 한 줄로 남의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건 감정으로 풀 일이 아닙니다. 종이로, 기록으로, 확인으로 풀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예상 못한 전화를 받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사건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여러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꽃시장에 갈 준비를 하다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꽃집 사장님 맞으세요? 맞습니다. 저는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법무사,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서류 일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등기, 상속 서류, 이런 걸 다룹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저희 사무실에 어떤 분이 오셔서 사장님 명의로 서류를 하나 떼달라고 했습니다. 제 명의요? 네. 신분증 사본도 가져오셨고요. 저는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말투가 이상해서요. 그리고 사장님 연락처를 따로 찾아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삶을 살린 전화였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냥 서류를 처리해 줬다면 저는 더 큰일이 났을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누가 왔는데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남자분이셨고 본인 소개를 동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떤 서류를 떼달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말했습니다. 상속 관련 위임장 같은 형태였습니다. 사장님 대신 처리할 수 있게요. 위임장. 쉽게 말하면 내 대신 내가 해라라는 종이입니다. 그 종이가 만들어지면 누군가가 제 이름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그거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저는 꽃집 문을 닫고 바로 그 사무실로 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더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그 남자분이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랑 왔는데요? 중년 여성 한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두 분이 계속 아버님 뜻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이 말했던 그 사람, 아버지랑 친했다는 교회 사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을 들으셨나요? 사무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손잡고 울어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사무실에서 서류 요청 기록을 복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은 협조해 줬습니다. 본인 피해 가능성이 있으니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법무사 사무실 갔지?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누나, 또 뭐야? 너 혼자 간 거 아니지? 누나, 나 진짜 누구랑 갔니? 동생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같이 가자고 했어.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보통은 자기가 주도하면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계속 그분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주도권이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처럼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분이 너한테 뭐라고 했니? 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솔직히 그분이 그러더라. 뭐라고? 아버지가 사실 누나를 불안해했대. 뭐, 누나가 마음이 약해서 남한테 잘 속아서 돈을 못 지킨대. 여러분, 아버지는 저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늘 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랬다는 말로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생아, 아버지가 그랬다는 말, 증거 있어? 동생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증거는 없지. 저는 그날 밤, 아버지가 숨겨둔 유언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읽었습니다. 도장을 함부로 쓰면 그 사람은 내 자식이 아니다. 저는 그 문장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는 싸움을 원하지 않았지만 배신은 정확히 잘라내라고 말한 겁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음 날 움직였습니다. 첫째, 저는 유언장 2부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둘째, 열람 기록, 서류 요청 기록을 모았습니다. 셋째, 동생이 보낸 문자, 통화 기록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곳으로 갔습니다. 경찰서. 여러분, 저는 신고라는 단어가 무겁습니다. 가족이 걸린 일이니까요. 그래서 더 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숨으면 제 이름이 없어집니다. 제 꽃집이 흔들립니다. 아버지 마지막 말이 찢깁니다. 저는 접수대에 앉아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유언장이 2부인데 한 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누가 바꿨다고 보세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 동생과 아버지 지인이 같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직원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증거, 자료 있으세요? 저는 준비해간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집에 돌아오니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누나 진짜 경찰 갔어? 갔습니다. 누나. 그럼 나 끝이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끝낼 생각이면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동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나도 살려고? 저는 물었습니다. 뭘 살려고? 동생은 말했습니다. 나 그분한테 돈을 빌렸어. 얼마를? 동생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5천. 여러분. 저는 그 숫자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5천만 원. 꽃집을 몇 년을 해야 모을까 싶은 돈입니다. 동생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 유언장만 정리하면 나중에 누나한테도 잘해줄 거라고. 저는 그 말에서 걸렸습니다. 정리. 사람 인생을 종이로 정리한다는 말. 저는 물었습니다. 그분이 유언장 바꾸자고 했니?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분이 도장도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져갔니? 동생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생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니, 저에게 왔습니다. 따님,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아버님 뜻을 따르세요. 여러분,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문자를 보낸 사람, 바로 그 교회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확인된 게 있습니다. 뭐가요? 유언장 원본 보관처에 다녀간 기록, 법무사 사무실 기록, 그리고 문자 발신 기록이 연결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저는 그 교회 사람이 단순히 동생을 부추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다음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그분은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집안 상속 문제에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착한 얼굴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족 사이를 갈랐던 겁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울어주고, 딸 어깨 잡아주고, 아들 손 잡아주고, 그 틈을 파고들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동생이 완전한 주범이 아니라 이용당한 사람인 부분도 있다는 거려. 하지만요, 여러분, 이용당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동생은 제 이름을 걸고 움직였고 아버지 종이를 건드렸습니다. 며칠 뒤 동생이 꽃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 열기 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누나, 왜 왔니? 나 도장 돌려줄게. 어디 있어? 동생이 가방에서 작은 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도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장을 보는 순간 속이 뒤집혔습니다. 정말 가져갔구나. 정말 손댔구나. 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나 진짜 겁났어. 그분이 나 협박했어. 저는 물었습니다. 뭐라고 협박했니?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돈 안 갚으면 내 직장에도 전화하고 우리 집에도 찾아온다고.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이 아니라 겁으로 사람을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막았습니다. 일어나. 이건 무릎 꿇는 걸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동생이 울었습니다. 누나, 나 어떡해. 저는 말했습니다. 어떡하는 건 내가 조사받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시 사는 거야. 며칠 뒤, 그 교회 사람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동생도 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제일 크게 얻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유언을 지킨 게 아니라 아버지 말을 지킨 겁니다. 종이는 꼭 확인해라. 저는 그 뒤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종이는 제가 직접 확인합니다. 둘째, 아버지가 그랬대 같은 말은 듣기만 하고 믿지 않습니다. 셋째, 가족이라도 서류는 같이 보고 같이 보관합니다. 여러분, 저는 동생을 미워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믿고 맡기지 않습니다. 맡기는 순간 제 삶이 또 찢길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꽃집에서 꽃을 다듬습니다. 가시는 아프지만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가 제 이름을 흔들어도 저는 확인부터 합니다. 사장인 저는 제가 지킵니다.